안녕하세요, 버싱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약간 좀 약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약간 그렇게 우울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런 나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생이 형답지 않다 요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우울하게 목소리에 힘도 없고 왜 표정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좋은 댓글을 써주시고 이제 당근만 계속 주니까 제가 거기에 약간 취해 있었는가 봐요. 악플 한 개 받았는데 퍼식이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뭐 여자한테 털렸다고 찡찡거리기 나오고 병신 같다고 뭐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플을 딱 봤는데 그 악플을 딱 보고서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 어찌되었건 제가 최근 10년을 돌아봐도 지금이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곡선 중에서는 상승 곡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만 스스로 잘 다스리면 정말 뭐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정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찌질한 모습 그만 보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의 제 사생활에 관련된 그런 영상은 사실 더 이상 올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체 공개가 아닌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만 이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잘 정리한 그런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전체 영상으로 갈 거고 아무래도 제 사생활에 관련된 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노출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만 이제 업로드 할 것을 약속드리고 자, 오늘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1일 드디어 호주 국경이 열립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민은 호주로 입국 가능하고요. 자, 워홀 비자, 학생 비자, 그리고 관광 비자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서호주 지역, WA 지역은 입국이 안 되고요.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그리고 ACT 이거는 이제 수도 캔버라가 있는 그 주인데 동부 특정 지역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 12세 이상 백신 2차 접종 완료하고 그리고 PCR 검사도 받으셔야 돼요. 이 검사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교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년 만에 드디어 한국인들이 오는구나. Welcome to Australia.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교민들. 지금 한인마트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장님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아마 오시게 되면 정말 일은 정말 구하기 쉬울 겁니다. 드디어 국경이 열리고 이제 호주 교민사회도 조금 활발해질 거라는 그런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호주 오시면 정말 많은 환대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호주에 왔을 때 조금 더 교민분들과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코로나나 뭐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 교민들이 어떤 입장,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한국에서 해외로 오는 한국인, 이거는 여러분이죠. 워홀로, 유학생, 그리고 관광비자. 처음부터 해외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호주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없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걸 거고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있죠. 말 그대로 현실 속의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실이지만 현실 속의 또 다른 가상 세계 메타버스가 바로 호주라는 땅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는 외국인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심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약간 미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음주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이 아무래도 옅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의 법률적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이 많이 미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감도 그만큼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맺은 인연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거의 99%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머릿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인연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메타버스 세계 이거와 조금 연관되죠. 그리고 이거랑도 연관됩니다. 나는 외국인이고 메타버스 속에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었으면 현실로 돌아가면 당연히 그 인연이 조금 얕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자, 거기다가 워홀로 그리고 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20대죠.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교민분들과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일 확률이 높아요. 거의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한국 교민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이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호주가 내 삶의 터전, 그리고 정말 좁디 좁은 교민 사회에 속해 있는 일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나 뭐 이런 거에도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워홀로 유학생들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이 친구가 다른 주 혹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향수병 혹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비자를 가진 그런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문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힘들어하는 한국 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떠나보내는 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도와줘봤자 얘는 떠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신뢰를 쌓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상대방이 나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비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짧게 일하고 뭐 한두 달 뒤에 돌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물론 워홀비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사는 쉐어생, 우리 동생들은 저와 함께 2년 넘게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단기비자여도 이제 저와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이 나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교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분들의 대표적인 자기 방어 기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 1세대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주류 사회에는 좀 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주 비자나 시민권을 놓고 정착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이제 막 호주에 온 워홀러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리가 잡혀 있지만 여기 호주에 태어나서 호주에서 자란 그런 호주 사람에 비하면 주류 사회가 아닌 변두리에 속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나 호주 법률적인 문제는 이제 이민자분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뭐 이거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정을 100% 주지 않고 50%, 60% 정도만 주고 나머지 정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방어막을 쳐놓는 거죠. 왜냐하면 정을 다 줬다가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속 남아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해외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이유로 이민을 오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서구권에서는 정말 시간이 돈입니다. 리얼로 시간이 돈이에요. 자, 선진국이 아니고 서구권이라고 이제 좀 바꾸고 싶은데 서구권 국가 그러니까 유럽, 호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을 월급으로 받지 않고 시급제 그리고 주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0시간을 일하면 30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을 받고 50시간을 일했다 하면 50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연봉을 받는 풀타임 워커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한 10%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매니저나 슈퍼바이저급이 이제 풀타임 워커로 보통 이제 등록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시급제, 파트타임 혹은 캐주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자영업자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뭐 수당 같은 게 있지만 월급과 연봉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시간은 돈이다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한국의 택시기사분들을 보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미터기도 얼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내가 1시간에 임금을 25불 받으면 내가 이 1시간을 쓰면 여기에 대한 가치는 25불이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좀 박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만날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이 기회비용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시간당 25불 혹은 시간당 30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데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1년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의 쿠팡 그리고 음식 배달하는 그런 N잡 문화가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수록 이런 내 시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내 시간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취미생활이나 내 감정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제외하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외에 처음 왔을 때 해외에서 오래 사신 교민분들 혹은 학생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해외에서 좋은 관계를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한국에 MBTI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성격을 이제 데이터로 수치로 나타내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해외에서는 안 그래도 상대방이 방어적인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분석하려고 한다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 벽을 쳐버립니다. 그분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천천히 관계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과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민 오셨어요?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묻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과거를 노출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서 한국인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한국인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 오래 사신 교민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친해지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성향은 있지만 한국인을 밀어내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브 앤 테이크, 뭐 식사를 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꼭 금전적인 그런 보답이 아니라도 밝은 미소 그리고 격한 리액션 감사의 표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한국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기본이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차갑고 약간 묵묵한 사람보다는 먼저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고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호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어떤 친절을 베푸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친절을 덥석 물지 말고 뭐 때문일까 한번 경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갑질이 몸에 배인 사람은 피하는 게 낫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 갑질이 있겠죠. 뭐 너희는 우홀이고 뭐 나는 영주권자야 뭐 시민권자야 이러면서 선을 긋고 갑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집주인이니까 너는 무조건 내 집에서 쉐어하려면 내가 정한 룰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런 낌새가 보인다면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선입견 없이도 정말 잘 대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감정 소모하신 뒤에 해외에서 한국인이 어떻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나한테 갑질하더라 불평 불만 하지 마시고 이런 낌새가 보이면 최대한 빨리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 마지막 모습이 당신의 평생 이미지입니다. 뭐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해외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떠날 거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이 개차반이면 그분들은 점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호주는 레퍼런스 레터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렌트하우스를 구할 때 과거에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리고 계약을 잘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가 그 행동이 여러분이 호주에 사는 동안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호주 입국 승인 기념으로 호주 워홀로 학생분들이 해외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현지 교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시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조금 염두해 주시면 나중에 해외 생활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